안녕하세요. 주리스의 줄리입니다. 벌써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추석 때 친정 또 시댁에서 며칠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, 아니면 이번에는 좀 연휴가 길어서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며칠 쉬고 또 놀게 되는 이 기간들, 공휴일 때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건 절대 안 해도 이것만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꼭 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. 오늘은 제가 지켜온 그 철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석이라서 짧게는 하루나 아니면 이렇게 몇 박씩 짐을 싸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으실 텐데요. 이렇게 아이들과 집을 떠나서 며칠씩 다니다 보면은 우선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. 뭐 당장은 아이들 먹이는 거, 또 재우는 거, 또 아이들 여러 컨디션도 봐야 되고, 또 주위 사항들까지.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막상 아이들이 뭘 하는지는 계속 이렇게 일일이 지켜볼 수도 없을 텐데요.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때는 이때다 하고 아이들이 즐기는 것이 바로 휴대폰 사용이죠. 자기 폰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자기 걸로 마음껏 이 틈을 타서 게임을 하든 뭐 카톡을 하든 폰 사용이 이제 평소에 비해서 확 늘 거고, 또 자기 폰이 없는 아이들은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가서 나 엄마 핸드폰 좀 써도 돼? 이렇게 보채겠죠. 이럴 때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안 주시려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막 밖에 나와 있는데 계속 뭔가 실수도 하고 뭔가 자꾸 신경 쓰이기도 하다 보면 결국 조금만 해 이러면서 이제 자기 핸드폰을 아이에게 주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긴 방학 말고 짧은 이 며칠 동안 학교를 안 가고 이제 어디 놀러 다니거나 이렇게 여행을 가는 이런 시기에 갑자기 아이들의 그 생활 습관이 확 나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양치를 한번 안 치거나 뭐 평소에 풀던 문제집을 안 풀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. 그런 것들은 원래 자기 자리로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건데, 이 며칠 동안에 갑자기 아이가 그동안 통제를 잘 해왔던 이 휴대폰의 재미를 이 무한 시간 속에서 제대로 느껴버리면 그 며칠간의 이제 공휴일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건 지속적으로 아이의 어떤 그 정신세계에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게 돼요. 핸드폰의 재미를 더 알게 됐고, 그게 무슨 뭐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게임이 됐든 이렇게 며칠을 푹 쉬면서 평소에 깊이 담그지 못했던 그쪽 세상의 재미를 더 알게 됐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고, 또 공부를 빨리 끝내놓고 다시 그걸 하고 싶은 이제 이런 상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돼요. 한마디로 좀 휴대폰에 중독이 되는 그런 과정이겠죠. 그런데 반면에 이런 공휴일 기간 동안 놀러를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아이들 책이나 어른 책, 이렇게 가족 책을 챙겨 다니시는 집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? 네, 일단 그렇게 하시는 집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책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상위 1% 안에 드는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아이 책을 항상 짐가방에 이렇게 싸서 들고 다니는 집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. 이렇게 되면 평소에 그나마라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유지해왔던 그 아이 독서는 아예 여행 다니면서 손에서 놓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기간 동안 핸드폰 사용이 늘면서 그동안 이 휴대폰에 대해서 제대로 재미를 못 느꼈던 아이들조차도 핸드폰에 더 집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즐겁자고 또 힐링하자고 갖게 된 이 며칠간의 여행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잃게 되는 좀 아쉬운 여행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. 평소에 독서를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. 독서가 공부니까 이렇게 며칠 놀러 다니는 동안은 아이들에게도 대부분 그 공부 해방을 주시잖아요. 물론 이 짧은 여행을 다니면서도 아이 문제집을 챙겨 다니면서 막 풀게 하시는 그런 부모님을 가끔 보긴 했지만, 대부분은 이 며칠 정도의 여행 동안 아이들에게 놀 땐 제대로 놀아야지 이러시면서 공부 해방을 주시게 되는데, 공부 해방이 곧 독서 해방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여행 다니면서 아이 독서를 안 챙기시는 것은 평소에 부모님께서 이 독서를 공부처럼 판단하고 생각해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.
책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친구 같고 또 놀다가도 잠시 휙 와서 읽다가 또 공부하다가도 머리가 잠시 아프면 머리를 식히면서 또 책을 잠시 읽었다가 또 밥 먹으면서도 읽을 수도 있고 또 잠자기 싫을 때 또 잠 대신 읽을 수도 있는 그렇게 만만하면서도 휴식 같고 또 그냥 늘 밥 먹는 루틴처럼 아이 하루 속에 늘 해오는 어떤 습관적인 행위여야 하거든요.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그 철칙 중에 하나가 아이와 어디를 가게 됐든 뭐 여행을 가게 됐든 아니면 여행이 아니라 뭐 어디 외출을 하더라도 아이 책은 꼭 따로 이렇게 짐을 싸서 다녔었는데요. 저는 그걸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. 지금도 사실 저희는 이 추석을 기념해서 지금 여행 중에 와 있는데요. 지금 여기가 호텔 방인데 아이와 제 책은 당연히 다 챙겨왔고요.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이가 아직 그 기저귀도 떼기 전에는 정말 그 아이 짐이 많잖아요. 뭐 기저귀부터 해서 또 뭐 젖병에 이유식 그 용기라든지 뭐 아이 옷도 여벌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이제 그런 때에도 제가 뭐 친정에 일주일 간다 그러면 아이 책 그 짐이 거의 한 트렁크에 꽉 찰 정도로 제가 그렇게 들고 다녔었더라고요. 특히 그런 아기 책들은 또 보드북이 많잖아요. 그 두껍고 딱딱한. 그때는 정말 그런 것들도 막 다 싸서 들고 다녔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친정 엄마께서 아이 책을 그렇게 막 무겁게 들고 다닌다고 막 걱정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런데 그렇게 어디를 가든 아이가 항상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전적으로 엄마인 제 몫이라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그런 거에 책육아를 하면서 스스로 그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럼 뭐 해외여행 갈 때는 예외였냐? 이제 물어보시면 절대 아니고요. 해외여행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했던 것 같아요. 이 외국에 가면 오히려 그 아이 책을 쉽게 구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정말 해외여행 갈 때는 아이 책을 싸다녔던 그게 정말 더 막 제가 많이 싸들고 다녔던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보통 여행을 가다 보면 그 아이들이 뭐 비행기에서나 아니면 호텔에서 밥을 먹을 때 좀 그 보채거나 이럴 때 그 부모님들께서 이 휴대폰을 딱 이렇게 아이한테 딱 그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방법 대신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항상 아이 책을 이용했었고요. 아이가 지금보다 굉장히 어렸을 때 이렇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면 우선 앉자마자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여러 권 이제 꺼내서 읽어주기 시작했고 또 호텔에서 밥을 먹으러 갈 때에도 일단 그게 어디가 됐든 그 에코백에 아이 책을 이제 여러 권 챙겨서 이렇게 항상 들고 다녔었고 또 뭐 어딘가 여행을 다니면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보통 지루해하고 보채기가 쉬운데 이제 그럴 때도 항상 그렇게 에코백에 아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읽어주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행 중에 그 호텔에서 밤 자기 전에 bedtime 스토리 때도 저는 하루 일과 중에 다른 때는 못 읽더라도 또 그 밤에 자기 전 잠자리 독서는 너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여행 중에서도 항상 그런 루틴은 제가 늘 지켜 왔던 저의 어떤 철칙 중에 하나였거든요.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비록 좀 수고스럽기도 하고 또 남들 보기에는 참 유난스러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덕분에 매일 책을 읽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이 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렇게 휴대폰이나 각종 게임 또 유튜브 같은 그런 재미에 노출도 많이 되고 또 그 재미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지금 초등 고학년이 되도록 이 책의 즐거움을 여전히 즐기면서 자기 휴대폰 없이도 불편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고 있는데 큰 몫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여기서 하나 제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디 가니까 이제 아이 책을 싸들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 책을 챙기시는 건 또 너무 좋은데 어린아이의 경우 이렇게 책을 싸들고 가시더라도 엄마나 아빠가 읽어주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좀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는 책 읽으라고 하시면서 엄마 아빠는 전혀 읽을 책도 없고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대하거나 그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고 스스로 읽는 아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?
아이가 책을 읽기를 바라는 그만큼은 꼭 그 시간에 엄마나 아빠께서도 그 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아이와 함께 가족 독서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, 또 그렇게 하셔야 부모님께서 그렇게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정말 책을 즐겨 읽는 아이로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. 내 아이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하고 스스로 안 읽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내가 과연 책을 읽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답이 거의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. 아이가 보기에도 우리 엄마는 늘 책을 읽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집이라면 그 아이들은 지금 당장은 설사 책의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늘 아이들 잔상에는 엄마가 책을 읽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책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거든요. 그런 경우라면 저는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, 반대로 만약 아이가 보기에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책을 읽은 모습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라든지, 엄마가 책을 어쩌다 읽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듯이 엄마 책 왜 읽어? 이제 이런 식으로 묻는 가정이라면 앞으로 꾸준히 아이 앞에서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, 설사 그 책에 정말 취미가 안 가셔서 연출을 하셔야 된다면 정말 거짓으로라도 읽는 척을 해서라도 아이 앞에서 자꾸 책 읽는 분위기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오는 이 추석 기간에 뭐 친척집에서 지내시든 아니면 여행을 가시든 아이들 책은 좀 넉넉하게 들고 다니시면서 여행을 하시더라도 책은 그냥 늘 밥 먹듯이 지켜가는 일상 중에 하나임을 아이들과 몸소 실천하시면서 아이들이 책과 항상 가깝고 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아이들과 또 책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. 네,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.